질문 드리겠습니다. 평범하지는 않지만 모자간에 큰 불편함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자식 결혼을 앞두고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 이혼을 했고 지금은 자식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못 보고 살았던 전 남편도 안쓰럽고 아버지 없이 살아온 자식은 혼주석에 아버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일륜지 대사에 현명하게 행복한 날로 보낼 수 있도록 고견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녀 결혼을 시킬 때 혼주석에 부모를 앉히는 게 당연한 일이고 부모를 잘 모시고 결혼시키는 게 일륜지 대사 중에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요즘 아시다시피 이혼한 집안도 많고 또 재혼한 집안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혼하고 나서 이제 자녀들이 결혼할 때 혼주석에 과연 부모를 제대로 앉힐 수 있을까? 또 앉히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대두되는 문제이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왜 이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깨우치고 알아야 되느냐? 아시다시피 현 시대는 이혼도 많이 하고 또 재혼도 많이 하고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온전하게 지켜진 집안도 있지만 아닌 집안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문제를 알고 우리가 처신을 중용에 맞게 바르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법칙을 모르면 헤매다가 가족끼리 싸움질하고 또 헤매다가 자녀들끼리 갈등하고 헤매다가 대사를 앞두고 감정 상하는 경우도 있고 또 헤매다가 이렇게 파토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바르게 깨우치고 알아야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자처럼 결혼했다 이혼을 했고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엄마가 키우면서 엄마가 케어하면서 책임진 집안이 있고 아버지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키우면서 관리하면서 케어하면서 결혼시키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주 이 설명이 굉장히 사실은 길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압축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질문했기 때문에 어머니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해드릴게요. 어머니가 이혼을 하고 아이들 2명이든 3명이든 케어하고 성장해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어머니가 재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혼자 아이들을 케어하고 살아온 겁니다. 케어하고 혼자 살아왔는데 남편을 보니까 남편은 재혼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재혼을 안 했다고 하면 당연히 연락을 해서 혼주석에 앉히고 이혼했어도 결혼식을 같이 볼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 아버지가 키운 적도 없고 함께 살지 않고 케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본질의 성씨이며 본질의 기운이며 뿌리의 기운이에요. 뿌리의 기운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특별하게 부모를 원수처럼 생각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이상 아빠를 모셔다가 혼주석에 앉히고 결혼예를 갖추는 게 바른 방법이며 현명한 것이며 옳은 방법이다. 그리고 아빠가 재혼까지 했어요. 이제 엄마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살았는데 아빠가 재혼까지 했어요. 그랬어도 역시 그날만이는 혼주석에 앉아서 부부처럼 나란히 앉아서 결혼식을 해도 가하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빠가 너무 불손하고 정말 아빠가 속된 말로 개판이고 그냥 엄마와 자식을 헌신짝 버리듯이 다 버려버리고 그냥 혼자 나가가지고 바람 펴가지고 혼자 나가가지고 재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한 20년 동안 남처럼 살았어. 그 연락처는 알아. 근데 아이들이 그 아빠를 거부해. 이 혼주석에 앉는 걸 거부한다. 만약에 거부한다면 앉히면 안 돼요. 어머니 혼자 앉더라도 혼자 앉아서 결혼식을 하는 게 맞다. 뭐 엄마의 남동생을 앉히든 그건 알아서 할 일이죠. 엄마의 남동생을 앉히든 아니면 뭐 가까운 친척을 앉히든 그거야 자유지. 그러나 아이들이 강력하게 아버지를 거부할 때는 앉힐 필요가 없다. 억지로. 아무리 뿌리라 하더라도 너무 아버지 역할을 못해가지고 아이들이 실망스러워서 거부할 때는 억지로 앉힐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건 왜 그러냐? 아무리 뿌리라 하더라도 좋은 축복의 자리에 아버지가 아닌 객보다도 못한 사람이 거기 앉아서 기운을 탁하게 맞는다면 득되지 않잖아요. 아이들 마음을 불편하게 아는 아빠라면 그 축복의 자리에 불편함을 만들고 불편한 기운을 일으킨다면 아이들한테 조금도 득될 게 없기 때문에 그때는 아빠가 같이 안 앉아도 된다. 굳이 연락을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이혼은 했지만 아이들이 원하거나 그렇게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면 연락을 해서 앉히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엄마가 아빠에 대해서 실망해서 이혼했을지라도 아이들한테는 아빠이며 아이들한테는 뿌리이며 천륜지간이기 때문에 엄마 잣대로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거부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아들이 주인공이고 딸이 주인공이고 이 자녀 결혼하는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항상 이 주인공의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아빠를 모실 수도 있고 안 모실 수도 있다. 근데 이 이혼한 엄마 감정으로 이걸 함부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당신한테 이혼할 때 너무 기분 나빴어. 그리고 내가 아이들 다 키웠어. 근데 결혼식 시키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앉아? 하면서 남편을 쳐내고 아이들을 원하는데도 거부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이건 매우 위험한 짓이며 불손한 짓이며 바르지 않다. 왜 위험한 짓이냐? 엄마 잣대로 함부로 그 자리를 아빠를 못 앉게 하고 쳐내게 되면 이 아이들 뿌리를 흔드는 행위가 되며 기운을 뿌리를 흔드는 행위가 되며 이 책임을 엄마가 다 져야 돼요. 어떻게 시험지가 오느냐? 좋은 축복의 자리에 아이가 원하는데도 네 잣대로 이혼한 남편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으니 이 체벌은 네가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 거부한 엄마가 그 체벌을 다 받게 돼요. 물론 사람에 따라 체벌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는 있지만 체벌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아이들 기준을 삼아서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엄마의 감정으로 이 선택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아빠가 이혼했는데 아이들을 다 케어해서 키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이혼한 엄마는 이제 따로 사는데 엄마를 여기 앉히기를 원해. 근데 엄마도 혼자 살고 있고 아빠도 혼자 살고 있어. 당연히 모셔다가 앉혀서 결혼을 시키는 게 맞다. 그러면 엄마가 바람펴서 이혼했든 실망해서 이혼했든 이혼을 했어. 근데 이혼하고 났는데 마누라가 꼴도 보기 싫어. 기분 나빠. 근데 아이들은 원하는 거야. 여기 앉히기를. 그런데 아빠 잣대로 그 엄마가 혼자 살고 있는 엄마를 거부하고 이 자리에 못 앉히게 하면 이 또한 체벌이 아빠한테 온다.
내 감정으로 엄마가 싫을 뿐이지,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 부인이 싫을 뿐이지 아이들한테는 엄마거든. 그래서 싫든 좋든 아이들이 원할 때는 그 자리에 엄마를 앉게 해서 이해를 갖추게 하는 게 맞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빠는 혼자 살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다 키웠는데 엄마는 재혼을 한 거예요. 재혼을 한 거야. 근데 재혼했는데 이 아이들이 엄마를 앉히기를 원하고 이 남편도 허락을 하고 이쪽 집안에서도 허락을 해. 그게 그 재혼한 집안에서도 하루 빌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허락을 해. 그럴 때는 앉아도 가하지만 재혼한 집에서 이 당신이 거기 가지 말라고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잘 보세요. 재혼한 집에서 여기 오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또 이혼한 남편이 재혼한 그 부인을 거부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아이가 설령 엄마 오는 걸 허락한다 해도 오면 안 돼요, 이건. 그러니까 남편도 이혼한 부인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재혼한 이 가족들도 원하지를 않는데 아이들만 원해. 그래도 이건 함부로 여기 앉히는 게 아니야, 이건. 근데 모두가 다 합심으로 허락을 했어요. 그럴 때는 물론 앉혀도 된다. 근데 또 하나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빠도 재혼하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키웠고 엄마도 재혼하고 따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재혼한 새엄마를 앉힐 것이냐, 진짜 재혼한 친엄마를 여기 앉힐 것이냐, 이게 고민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문제를 낼 테니까 정답을 맞춰보세요. 자, 아이들은 친엄마를 여기 앉기를 바라고 남편은 새엄마를 여기 앉기를 바래요. 근데 결혼식이 다가와. 그러면 여기서 아빠가 재혼한 새엄마를 혼주석에 앉히는 게 맞는지 재혼한 엄마를 모셔다가 여기에 앉히는 게 맞는지 정답을 아는 분? 새엄마. 정답입니다. 새엄마를 앉히는 게 맞다. 아이들이 설령 친엄마를 앉히기를 원하더라도 설득을 해서 새엄마가 그 자리에 앉아야지 재혼한 엄마가 이 자리에 온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엄마가 이 자리에 앉기를 원해서도 안 되고 또 원한다 해도 앉혀도 안 된다. 당연히 새엄마를 이 자리에 앉히는 게 맞다. 그리고 각자 재혼했을 때는 선이 분명해진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교감을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각자 재혼했을 때는 선이 분명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인연을 자꾸 교감하거나 연결하거나 이런 게 득되지 않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갈 길을 가게 하는 게 맞다는 뜻이에요. 이 대사에서도.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재혼을 했고 아이들을 다 케어하고 있어요. 엄마가 재혼을 했는데 아이들을 다 케어하고 혼인 준비를 하고 있어. 그리고 아빠도 재혼했어. 근데 이제 엄마 쪽에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도 재혼을 했어. 근데 이제 아이들이 아빠를 원해. 이 새아빠를 여기 앉히지 말고 친아빠를 여기 앉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아빠도 그걸 허락을 해. 여기에 아이들 친부가 여기 앉는 걸 허락을 하고 이 새아빠도 허락을 하고 또 이 아이들이 원해. 근데 엄마는 별로 원하지 않아.
그때는 어떤 게 정답일까요? 새아빠를 안 치는 게 맞을까요? 친아빠를 안 치는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자, 아빠가 설령 재혼했다 하더라도 아빠는 뿌리 에너지예요. 본질의 에너지고 성씨 에너지고 뿌리 에너지이기 때문에 설령 아빠가 재혼했고 엄마도 재혼했다 하더라도 새아빠를 여기 앉히기보다는 친아빠를 앉히는 게 아이한테 더 득이 된다. 아이가 이걸 받아만 들인다면 사실은 충분히 엄마가 설득해서라도 아빠를 앉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새아빠가 설령 별로 기분 안 좋아하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아이들이 원한다면 이 친아빠를 혼주석에 앉혀서 결혼시키는 게 맞다. 새아빠를 앉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절대 아빠로서 용납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아이들이 다 거부하고 그리고 연락도 끊고 서로 아주 그 격조한 시간이 10년, 20년 가서 남보다도 못할 정도로 아빠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어느 날 연락을 해서 알게 됐어요. 연락처를 안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빠, 친아빠를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빠를 이렇게 이 아빠가 원한다는 이유로 여기 앉히는 것은 또 옳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만 친아빠가 여기 오는 걸 허락을 한다면 양아빠, 그러니까 새아빠를 설득해서라도 친아빠를 여기 앉히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의 뿌리가 바로 친아빠이고 아이들이 원한다는 건 종족 본능으로 아버지를 원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성분이 많으신데 아버지도 나에게 에너지를 준 존재이고 어머니도 나에게 에너지를 준 존재예요. 근데 아버지는 나한테 무엇을 주었느냐? 성씨를 주었고 이 뼈를 주었어요. 뼈가 존속 에너지예요. 핵심 에너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씨라고 하는 겁니다. 씨 에너지라고. 핵 에너지, 본질 에너지. 그리고 어머니는 어떤 에너지를 주었냐면 이 피부, 살 에너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명심보감이든 사자소학이든 이런 그 문구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셨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어머니가 뱃속으로 나를 낳았는데 그 책에 뭐라고 나오냐? 부생아신하시고 모국오신이로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셨다. 엄마가 나를 낳았다고 안 나온다니까. 왜 그러냐? 핵 에너지, 종자의 에너지가 바로 아버지 씨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뱃속에서 나를 길러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 에너지가 종성인자이며 핵 에너지이며 씨 에너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경우에 아버지를 잘 모셔서 예를 갖추는 게 맞다. 여성분들이 들으면 우리한테는 조금 불리한 얘기인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 정도의 법은 바른 기준에 세워야지 네 편 내 편으로 편가르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종성의 기운은 남자 위주로 흘러가게 돼 있고 남자 위주로 흘러가야만이 맞는 거예요. 그 결혼식을 할 때도 반드시 바른 법을 지키는 노력을 하는 뜻입니다.